지주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의 회장직을 놓고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70을 넘긴 인사들도 포함된 후보 10수명이 자천타천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정부 측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우리은행 지배구조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관치 논란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앞에서 나왔었던 관치 논란이랄지 올드보이의 반란들 그리고 낙하산 인사 참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또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우리은행 지배구조 문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얘기 조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은행 구조만 보더라도 이런 논란에 좀 취약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현재 좀 구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은행이 내년 초에 이제 금융지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의 과거를 보면 이렇게 좀 주주 구성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일단 지분 구성을 보면은 그 예금보험공사, 다시 말해서 정부 측 지분이 한 18.4% 정도 되고요. 7대 과점주주라고 해서 이 민간 주주들이 27% 들어가 있고 국민연금도 9%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지난 2014년에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 금융지주 매각을 정부가 추진했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팔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기 때문에 증권, 은행, 또 지방은행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쪼개 팔았습니다. 또 우리은행만 해도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주주가 한꺼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7개 과점 주주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정부 측의 어떤 지분, 또 7개의 민간 지분, 이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을 대변해야 하는 그런 다양한 후보들이 이 지배구조가 변할 때마다 거론되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와 맞물려서 이제 이번에도 후보들이 상당한데 이전까지 그래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잠깐 보이다가 여전히 그 정부 개입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이 지난 정권이긴 하지만 전임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수차례 그 우리은행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를 했었고요. 최종구 위원장도 이런 기조를 이어나갔었습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이 됐던 우리은행장 행장 선출 과정에서도 정부는 예보 측의 이사를 그 이사회에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배제를 시키면서 입김을 내질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번 회장 선출 과정에서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의 자율 경영을 보장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 전제를 깔긴 했지만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의견을 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언급했던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에 대해서 18.4%라는 잔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고 그러한 그 국민 재산인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주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와 직결된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 같은 어떤 좀 문제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 우리가 교통정리는 해야 된다라는 좀 스탠스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게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만 해도 지난주 26일에 밝혔던 거고 이달 중순에도 기자들과 만나서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민간 금융사의 지배구조 문제에 의견을 내겠다는 목소리를 수차례 그것도 어떤 질문을 전혀 회피하지 않고 강조를 한 건데요. 우리은행과 우리은행의 그 이사회 측에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에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달 초만 해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향후 회장 선출 과정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EO급의 경험을 갖춘 명망 있는, 경륜 있는 인사를 모셔야 한다. 또는 회장과 행장직을 분리해서 지주의 빠른 성장을 초기부터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여러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일각에서는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과 함께 또 그에 발맞춰서 또 여러 후보군들이 십수명씩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그 과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좀 잠잠해져라라는 어떤 경고를 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그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후보들이 난립했던 데 대해서 자가 발전도 많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렇게 좀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뭐 돌직구를 날렸으니 네. 우리은행 이사회에서도 좀 신경을 쓰이겠네요. 네, 지난 26일에 우리은행의 정기 이사회가 열렸었는데요. 물론 그 3분기 실적을 의결하기 위한 그런 안건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회장 선출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비공식적으로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절 이사들 간의 어떤 논의는 없었고 그 이후에도 간담회 같은 게 따로 그 개최가 되지 않았었고요. 다시 말해서 정부가 그 정부의 눈치를 다시 좀 본 분위기입니다. 우리은행 이사는 일단 다음 달 초에 금융당국의 지주전환 인가가 나오면 그 이후에 지배구조 문제들을 좀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언론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던 우리은행 이사회 멤버들도 그 최종국 위원장의 어떤 경고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는 지금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예. 참 그런데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업계 분위기도 이제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보면 관치고 네. 좋게 보면 주주로서 정당하게 뭐 권리를 발언을 하면서 또 정부의 입장에서 교통정리를 해주겠다라고 나서는 건데 좀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래도 민간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게 낫지 않냐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지주 전환을 당장 하더라도 우리은행이 어떤 그 명실상부한 금융지주로서의 진용을 당장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 진용을 당장 갖추려면 대형 M&A를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우리은행이 현재 은행에서 금융지주가 되면 어떤 자본 비율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은행이 아닌 일반 금융사의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위험 가중치, 자산의 위험 가중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이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정도를 한 4에서 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그 굉장히 상당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탄의 문제가 작용을 해서 대형 M&A를 추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은행이 지주로 전환을 하더라도 당분간 한 1, 2년 정도는 지주가 별로 할 일이 없다. 지금도 은행 비중이 90%가 넘기 때문에 대형 M&A를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 비중이 절대적이고 따라서 지주의 회장은 별로 할 일이 없는, 심하게 말하면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 하나 더 갖춰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는 소형 M&A라도 꾸준하게 추진을 해서 향후 지주로서의 빠른 성장을 위한 초기의 어떤 자세를 갖춰놔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합니다. 일단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겸직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일단 정부의 어떤 무게추는 살짝 그 회장과 행장직의 초기 겸직에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이런 회장, 행장 분리의 문제 또 겸직의 문제가 앞으로 이사회 등을 통해서 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달 초로 이 공론의 장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다음 달 초에 이제 지주 인가가 나기 때문에 뭐 관련한 문제들은 그때 가면 조금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회장 후보 어떤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정부 측의 직접적인 인사는 없고 대부분 우리은행 전현직 등을 포함한 민간 인사로 진용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 현직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물론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지내고 현재 우리은행 사회 이사이기도 한 신상훈 씨도 거론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도 눈에 띄고요. 일각에서는 좀 문제다라고 제기하는 부분이 이들 후보의 나이인데요. 보시는 대로 손 행장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후보가 1948년 또 1950년생입니다. 평균 연령이 70을 살짝 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드보이라고 할 만했네요. 뭐 명실상부하게 뭐 예. 그런 올드보이라는 그 말이 어울리는 상황인데 예. 금융권에서는 이 지주회장이라는 큰 자리가 간만에 나온 상황에서 어김없이 또 올드보이들의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약간의 비아냥 섞인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은행연합 회장 또 BNK 금융지주 회장 선출 당시에도 이 올드보이의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특히 BNK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46년생의 고령인 김지현 회장, 또 게다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그 김지현 회장이 되면서 올드보이 플러스 낙하산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경륜을 살려서 마지막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둘지 아니면 이게 노욕으로 비춰질지는 뭐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금융지주들을 보면 하나금융이나 신한금융, KB금융의 경우에는 만 70세로 이 회장과 이사의 나이를 규정을 해놨고요. 신한금융의 경우에도 67세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금융지주들의 규정을 준용을 시킨다면 어떤 우리은행의 올드보이 논란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수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향후에 정부의 지주전환 인가가 난 이후 우리은행 이사회 또는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젊어지는 금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저도 많이 본 것 같은데 회장 인사는 좀 여기서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에 또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현재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죠.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